안녕하세요. 이관영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25일 날 건축사 자격시험 개선에 관련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대한건축학회 강당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유튜브 취재차 그리고 또 건축사협회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한번 좀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좀 청취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은 총 8개 단체 분들이 좀 참석을 하셨고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또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새로운 건축사협의회, 대한건축학회, 이렇게 건축 관련 여러 단체분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한번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질의, 답변 형식을 통해서 약 2시간에 걸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시험을 2번 보겠다, 연 2회 시험을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간담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5월 달에 발표된 내용이 어떻게 또 수정됐는지 여러분 한번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고 또 현재는 어디에 와 있는지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9개 질문, 즉 9 questions를 가지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좀 실질적으로 좀 압축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건축계 산업 전반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임금 문제라든가 시장 상황,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시험 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빼고요. 그냥 시험 제도에 관련된 거를 압축해서 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간담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전제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현재 논의 중에 있다. 그리고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에 관련된 TF팀이 만들어졌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8개 단체 부분들이 들어가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좀 이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이후에 3번에 걸쳐서 회의가 있었다라는 점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이 시험에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로드맵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험 제도에 관련된 연구 영역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시행 규칙이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문제 유형에 대한 개발이 있고요. 2022년부터 2023년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2023년부터 26년까지는 새로 개발된 문제 유형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요. 2027년에는 CBT 시험, 즉 컴퓨터 시험으로 완전 교체하겠다. 그러니까 간담회에 나온 내용은요, 2027년부터 시행하는 컴퓨터 시험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좀 간담회 그 내용을 압축해서 좀 설명드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작도 시험은 2026년에 끝이 나고요. 2027년부터는 컴퓨터 시험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현재 이 시험 관련된 내용 가지고서 2027년은 좀 어렵다. 자, 그리고 현재 시험이 시대가 변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세대도 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시험을 가지고 건축사 자격을 판정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2027년부터는 새로운 시험 제도가 도입해서 시대적인 변화라든가 어떤 건축 교육, 그 학교 인증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그런 시험 제도로 개선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얘기는 컴퓨터 시험 관련된 내용으로 어떻게 앞으로 건축사 시험이 변경될 것이냐, 이 내용을 초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예비 시험 합격자분들은 2026년이 끝나는데 그 관련된 내용도 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좀 9개 질문을 바탕으로 좀 내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건축사 자격 시험 횟수입니다. 그래서 올 5월에 발표된 내용이 연 2회 실시하는데 정말로 연 2회 실시하느냐,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2020년부터 연 2회 실시하겠다.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자격이 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예비사 시험 합격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5년제 나오신 분들도 3년의 실무를 끝내면 이제 2020년부터는 연 2회를 볼 수 있겠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불합격 과목에 대한 재시험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연속 5회 규정이 있고요. 그러나 이게 지금 5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연 2회 5년, 그래서 총 10번을 볼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5월 이후에 논의되면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날 나온 간담회에 대한 내용은 5년 내에 5회 실시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에 10회 실시가 아니고요. 5년 내에 5회 선택을 하게 된다. 이거는 사례를 가지고 제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상반기 시험 일정이 아직 공고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 상반기 시험은 언제 공고됩니까? 아마 하반기 때 조율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학원가에서는요, 2020년 3월 14일 날 상반기 시험을 혹시 보지 않을까라고 지금 학원 일정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제가 그 학원 들어가서 보니까 학원 일정에 대한 커리큘럼이 10월부터 이미 개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개강, 11월 개강. 그래서 2020년 3월 14일에 상반기 시험 예상으로 지금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학원 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3월 14일에 시험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 학원도 또 나름 정보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2020년 3월 중순에 아마 상반기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시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방식은 2026년까지 현 작도 시험을 유지하고요.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컴퓨터 시험이 다 실시되겠다. 2026년에 작도 시험이 끝납니다. 더 이상 작도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100% 컴퓨터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 사례인데요. 자, 2020년에 한 과목을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두 과목을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합격 과목을 5년 내 연속 5회 볼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인데 5년 내에 5번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시험은 10번이 만들어지지만 수험생은 5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연속해서 5회를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년 내에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 2.5년 내에 다 시험을 마치지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연속해서 5회를 보든지 아니면 연속해서 2번 보고 다시 또 쉬었다가 연속해서 3번 보고 그리고 결국은 5년 안에 수험생이 자율적으로 5번을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의 10회 시험 중에 5회를 자유롭게 선택을 하겠고 이제 이 내용은 오히려 연속해서 5번 보고 안 되면 또 연속해서 5번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계속의 시험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그거는 수험생의 몫이다. 수험생이 판단하고 수험생이 준비가 됐을 때 시험을 보게끔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뭐 연속해서 10번 보게까지는 안 된다.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가 2020년도부터 이제 시험을 보게 된다면 2024년, 그러니까 5년 안에 시험을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5번의 이제 합격한 과목은 5번에 걸쳐서 볼 수 있고. 자,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제 2025년, 2026년 2번 남잖아요. 그러면은 2025년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면 4번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합격 과목을 2026년까지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예비시험 합격자분들은 뭐 2020년부터 시작한다면은 총 8회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더 이상 유예 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예비시험 합격자가 2026년까지 건축사 불합격 시 구제는 없습니까? 이 내용인데요. 2026년으로 현 시험은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새로운 시험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제는 없다. 즉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험도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2026년까지는 구시대적인 시험이라고 보는 거죠. 작도 시험을. 그래서 2026년에 끝을 내겠다. 구제 방안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요. 2027년부터 그러면 시험을 보는데요. 자, 2027년부터는 시험일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처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 아니고 정해진 날짜 없이 자유롭게 본다. 불합격된 과목은 6개월 후에 시험을 치르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정해진 날짜는 없고요. 시험센터에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이 내용이고 지금 이게 미국식 시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합격 시에 6개월 후에 시험을 치른다는 이 내용은 미국식 시험이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자세한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2027년 시험부터 면접 시험을 봅니까? 라는 내용인데요. 면접 시험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을 보자, 뭐 보게 해야 된다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면접 시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답변입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2027년 시험부터 시험 과목이 어떻게 바뀝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구시대적인 작도 시험이 사라지고 2027년부터는 시대 변경과 사회 변경과 그리고 건축학 5년 인증제와 실무 수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시험 과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좀 했습니다마는 현 시험 과목에 실무 수련과 관련된 과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감리, 실무 등 세부적인 과목은 본격적으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정할 것이고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은요, 2027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시험은 현재 미국 건축사 시험 제도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건축사 시험을 한번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실무 수련 관련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년 인증제 나오신 분들은 실무 수련을 해야 됩니다. 실무 수련 과목과 일수가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총 465일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설계가 365일, 공사관리가 80일, 사무소관리 및 기타가 20일인데 공사관리와 사무소관리 요 내용이 새롭게 시험에 이제 추가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무 수련을 하면 이 실무 수련과 관련된 건축사 자격에 대한 시험을 봐야 된다. 건축사 자격에 대한 어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미국 건축사 시험은 어떻게 봅니까? 한국 건축사 시험이 2027년부터 미국 건축사 시험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볼 거냐는 부분인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미국 건축사 시험 제도가 이 www.ncarb.org 즉 ncap.org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제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요. 이제 캡처한 이미지입니다만은 여기에 미국 건축사 시험이 현재 6과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미국의 건축사분이 들어오셔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존의 9과목에서요, 6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컴퓨터로 작동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 그래서 미국 건축사 시험은 컴퓨터로 작동하는 시험이 아니다. 한국 시험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험은 6과목인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프랙티스 매니지먼트, 실무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프로그래밍, 그리고 어널리시스, 프로젝트 플래닝 앤 디자인, 프로젝트 디벨롭먼트 다큐멘테이션, 그리고 컨스트럭션 앤 이밸루에이션 이렇게 총 6과목입니다. 객관식 과목으로 시험 치르는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과목이라든가 사이트 과목들, 현재 지금 배치 그런 과목들이죠. 그런 과목들은 작도를 하는 게 아니고
템플릿을 통해서 그 템플릿을 문제에 집어넣어서 풀어내는, 그래서 그 템플릿을 이동시켜서 하는 프로그램이 미국 건축사 시험이기 때문에 작도 시험이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작도 시험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미국 건축사 시험이 6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어렵습니다. 미국 시험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 공사 감리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사무소 관리라든가 그리고 전기 기계 설비 이러한 그 시험 문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그 시험 문제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2027년부터 시행하는 시험이 더 어려워지겠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좀 이 문제 유형 개발이 앞으로 3, 4년 내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더 어려워진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 건축사 시험 과목을 보면 앞으로 2027년부터 시험 과목이 이렇게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7번째 질문은요. 2027년 컴퓨터 시험은 CAD로 그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CAD로 그리는 그 작도 시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 앞으로 연구 영역을 통해서 정해질 것이다. 그리고 시험이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작도하는 시험이 아니고 템플릿 형식으로 커서에서 완성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대지계에 배치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배치 시험이 있으면 옆에 템플릿이 있겠죠. 건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무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주차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템플릿으로 다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이트가 정해지면은 이거를 건물을 이동을 시켜서 배치를 시키고 주차를 시키고 길을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템플릿에 있는 그 기호나 부호들을 이동시켜 가지고 문제를 풀어낸다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지금 미국 건축사 시험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나무가 10그루가 있다. 그러면은 문제 유형들이 나오겠죠. 뭐 문제 유형에서 6그루를 보존해야 되고 4그루는 뭐 없어도 된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안에 나무가 6그루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막 문제를 풀다 보면 템플릿에 있는 나무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배치 안에 문제를 막 넣겠죠. 그러면은 6그루가 그 배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템플릿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CAD로 뭐 작도하는 시험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새롭게 알았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요. 자, 8번째 질문은 연 2회 시험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겠다는 의도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협회라든가 현재 그 건축사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연 2회로 확대하면서 건축사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연 2회로 확대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공식적인 답변은 인위적인 합격률 조정은 없다. 그래서 뭐 최저 합격 인원수라든지 그리고 뭐 합격률 10% 20%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다. 자격이 되면 합격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이 어떤 해는 뭐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연 2회를 보면 아무래도 좀 합격률이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뭐 그동안 연 10%대인데 이제 연 2회를 보면은 횟수마다 10%가 늘어나게 되면 뭐 응시 인원에 따라서 좀 조정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인위적인 합격자 수를 조정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자격이 되면 합격을 시키는 게 원칙이다. 이 내용이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9번째 질문입니다. 연 2회 시험은 합격자가 늘어난다고 보고요. 건축사 시장은 더 열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뭐 건축사의 업무가 설계 감리가 주 업무인데 연 2회 시험을 하게 되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어려운 경기인데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한 패널분이 답변한 내용은 건축사 업무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설계 감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건축사가 더 많이 배출되면서 그 설계 감리 외에 기획이나 유지 관리나 뭐 안전 점검이나 기타 다양한 업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꼭 열악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현장과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패널 분들이 또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TF단에서 어떠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옵니다만은 TF팀에 8개 단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개 단체가 합의를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로드맵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이의 시험은 간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새로운 시험이다. 2026년까지는 끝내겠다. 이런 내용에서 앞으로 이제 시험의 유형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합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보면 아무래도 합격률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미국 시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합격률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뭐 공식적인 미국 그 건축사 뭐 시험 위원회에서 나온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미국 건축사 시험의 경험자 입장으로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일정 정도의 합격률을 조정을 한다. 이 내용이었고 시험이 어려워졌다. 더 어려워졌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시험으로 막 보기 때문에 한 번 맞은 과목, 한 번 시험 과목은 두 번 시험에 안 나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합격된 과목을 새로 시험 보면은 패스한 그 문제는 안 나오고 계속 틀린 것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9가지 질문을 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8개 관계인들의 TF팀 회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지금 내년부터 시험제도 개선에 대한 용역이 발주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용역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유형에 대한 용역 발주, 그 유형 개발,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서 2027년부터는 시험이 본격적으로 CBT 위주로 간다. 자, 그러면요,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건축 5년제 나오신 분들 중에 실무 수련을 하고 계신 분들은 2026년에 작도 시험이 끝나기 때문에 2026년 안에 내가 시험을 끝낼 것이냐라는 고민. 아니다. 2027년까지 기다려서 더 이상 이 작도를 안 하겠다. 작도를 안 하고 2027년부터 내가 컴퓨터 시험을 보겠다라고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2026년까지 시험을 안 보고 2027년 컴퓨터 시험을 시작할 건지, 아니면 현재 5년제를 나오고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컴퓨터 시험이 어려워진다는데 작도 시험을 한번 내가 끝낼까,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희소식은 2020년부터 시험을 2번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2027년부터 컴퓨터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판단하셔가지고 결론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9월 25일 날 있었던 간담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두시고요. 댓글에 제가 내용을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현재까지 8개 단체가 논의해서 여기까지 온 결론은 이렇다. 즉 잠정적인 결론은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논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5년 내에 5번 시험을 보는 것은 8개 단체가 합의를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경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앞으로도 변경되는 내용, 또 진행되는 내용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여러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일부 수정됐다. 면접시험도 안 보게 돼 있고 수정됐기 때문에 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이었습니다.